자, 이어서 우리는 제3회 동형 모의고사 제2강 되겠습니다. 제2강은 10번부터 들어갑니다. 10번 공동대 관리법이죠. 10번 다음은 공동대 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첫째, 미성년자 안 되죠. 미성년자 동대표 못합니다. 두 번째, 해당 공동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괄호 열고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는 1년을 말한다. 2번이 틀렸죠. 보통은 사퇴하면 1년이 지나면 됩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이고 해임되면 2년이 지납니다. 해임되면 3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해임이 요구되어 가지고 사퇴할 때는 2년을 말합니다. 2년. 그래서 숫자가 다 틀렸어요. 그렇다면 앞에는 1, 괄호 안에는 2, 끝에는 2가 되겠습니다. 1, 2, 2. 1, 2, 2.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답은 2번이고 틀렸고, 나머지 다 아셔야 되겠죠. 3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맞습니다. 실형 선고받고 2년 지나야 되죠. 네 번째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를 약간 좀 하고 혹시 이게 4번도 틀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이제 왜 개정됐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야, 작년까지는 시험 문제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다음에 2년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벌금형 선고받으면 2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4번 맞습니다.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벌금형 선고받으면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규정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틀렸는데 이제 맞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형 선고받으면 2년 지나야 됩니다. 4번 맞고. 다섯 번째, 잘 아는 것이죠.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집행유예는 굳이 2년이 필요 없죠. 그 기간 중 끝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10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가시겠습니다. 다음 공동대 관리법상 각종 동의 및 의결 정속서에 대한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종합 문제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장 틀린 게 뭐냐? 1번 공동대 관리계약을 제정하는 최초 관리계약은 사업체가 제안하죠. 사업체가 관리계약 준칙에 따라서 입주 이행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내용을 여기 입주이행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1번에 거기, 물론 고쳐야 되겠네 보니까, 왜 뭐가 문제냐면은 1번 맞긴 맞는데, 거기 사업체가 관리계약 준칙에 따라 있죠. 요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요거. 준칙에 따르면 안 되죠. 준칙을 참조하여 이랬습니다. 참조하여.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준칙을 참조하여. 그렇게 하면, 그렇고 이제 입주행자가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누가 제안해서? 사업체가 제안해가지고 입주행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자, 1번은 거기 준칙에 따르를 준칙을 참조하여로 고쳐놓고, 물론 인터넷 강의 들으실 때는 이거 고쳐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준칙을 참조하여 이렇게 고쳐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따라가 아니죠. 참조하여죠. 그래서 1번 맞는 걸로 하고 이렇게 고쳐놓고, 자, 2번 입대인은 입대인 구성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칙이죠.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얘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원칙을 맞는 거예요. 가장 틀린 거. 세 번째, 의무 관리대상 공동택 전환 공동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의무 관리가 아닌데 전환하는 거 얼마 동의 있어야 될까?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맞습니다.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맞습니다.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
500세대 이상의 경우 회장 설치 시 후보자가 한 명이다. 500세대 이상일 때는 회장 감사를 직접 뽑잖아요. 원칙적으로. 직접 선출하는데 이때 후보자가 한 명이다.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일 때 회장 감사 직접 선출할 때 여기 후보자 한 명이면은 여기 회장 후보자 한 명이면 거기 얼마가 투표하냐? 과반수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4번 틀렸습니다.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합니다. 과반수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5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미만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입주자 대표해서 뽑는 게 원칙이죠. 다음, 5번째.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해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대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대로 맞고요. 5번 뭔 얘기일까요? 위탁관리 했거든요. 근데 그 업자가 일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끝나서 다시 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업자가 또 입찰에 나오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입주자 등이 똘똘 뭉쳐서 입주자 대표에다가 그 업자 입찰에 못 나오게 해줘요라고 요구해야 돼요. 이때 요구하려면 얼마 동의 쓴다?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업자 못 그 위탁관리 업자 못 나오더라고요. 이쪽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그 답은 4번이 틀렸다. 10분의 1 투표죠. 10분의 1 투표. 면백이 4번 틀렸습니다. 다만 1번은 그 준칙에 따른 준칙을 참조하여 고쳐서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 올릴 때 고쳐서 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면백이 틀린 건 4번입니다. 문제 수준은 좀 그래도 어려운 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게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이런 편에서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12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률상 장기성 계약하고 장기성 충당금입니다. 잘못된 것은 가장 일반적인 문제죠. 가장 일반적인 문제.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게 되겠죠. 실무, 법규 다 잘 나오죠. 실무하고 법규도 잘 나옵니다. 잘못된 것을 골라보거라. 자, 보겠습니다. 1번. 재검토. 누가 검토하죠? 입대예약과 관리처가 장기성 계약을 3년마다 검토하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의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정한다. 3년마다 이거 나온 적 있죠. 3년마다 맞고. 근데 주요서를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이제 3년이 되기 전에 조정하는데 입대 과반수 찬성 얻은 경우는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얻을 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얻을 때 입주자 대표 과반 찬성이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1번은 틀렸습니다. 보통 3년은 다 알고 있죠. 아는 걸로 간주해서 낸 겁니다. 다만 뒷부분에 3년이 되기 전에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입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서 3년이 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은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언제 걷느냐? 장기성충당금은 당해 공동택의 사용검사일 다만 임사용승인은 임사용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죠. 자, 맞고. 세 번째, 중앙집중 난방식의 공동택은 장기성계 수립 대상이다. 맞죠? 맞고. 굳이 150세대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집중 이게 많으면은 수립 대상이죠. 150세대 아니더라도. 네 번째, 이 장기성충당금은 누가 누구한테 징수하는 겁니까? 관리주체가 장기성계획에서 공동택의 주요시설 개최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성충당금을 누구한테? 소유자.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소유자부터 징수해서 적립합니다. 관리체가 소유자부터 징수해서 적립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반면에 특별선취당금, 임대주택법서 특별선취당금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임대사업자나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부터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나 공공사업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것이죠. 스스로 적립. 여기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미분양. 미분양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체가 부담한다. 이건 아주 유명한 질문이죠. 다 알고 있죠. 미분양은 사업체가 부담한다. 많이 나왔죠. 실무도 잘 나오고 우리도 잘 나오고. 그래서 답은 1번 틀렸는데 굉장히 좀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그 뒷부분. 이번도 그걸 매월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매달. 달로? 매달로. 이거 보니까 다른데 보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걸로, 예. 그러면은 거기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 2번 끝에 1년이 경과한 날을 수고한 날부터 매월이 아니라 매달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매달 적립한다. 장기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선 충당금. 예, 맞습니다. 경과한 날부터 매달, 날이 속하는, 경과한 날이 속하는, 경과한 날을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매월 대신에 매달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서 그래요. 개정이 됐는데, 이 월자는 그냥 넘어가 본 거예요, 그냥 제가. 근데 월자도 달로 고쳐야 되는데, 넘어가. 그래서 최근의 법령에 따라서 매달로 해야 되는 매달 적립한다. 이렇게 매달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걸로 하면 되겠고. 자, 됐고요. 그래서 12번은 2번에 맨 끝에 매월을 매달.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매달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어서 13번 갑시다. 공동체 관리법상 관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처는 해당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관리비 예치금을 갖다가 공동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관리비 선수금, 예치금을 갖다 미리 받는 걸 소유자한테 징수하는 거죠. 소유자한테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언제 돌려주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라 표현합니까? 이 소유자가 뭐 할 때? 소유권을 상실할 때라 표현하죠. 소유권을 상실할 때 돌려주죠. 소유권을 상실할 때 반환하는데, 이때는 관리비 등이 밀린 게 있으면 정산하고 돌려준다. 이런 말이 있죠. 있습니다. 자, 1번은 맞고, 2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일 때는 관리비가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강제 징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니까. 행정기관이니까. 세 번째, 장부보관이죠. 아주 가장 평범한 지문입니다. 의무관리상 공동택의 관리처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가지고 그 직무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아주 중요하죠. 5년간 보관. 이건 다 알고 있고 시험지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쉽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실무도 나오고. 네 번째, 의무관리상 관리처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안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맞죠? 이때 시장 군수처한테 제출해서 승인받는다. 뒷부분 틀렸습니다. 1개월은 맞아요. 다만 누구한테 제출해서 승인받을까요? 입주자 대표에다가 제출해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답은 4번입니다. 다섯 번째, 관리처는 하자 원인이 사업체 외의자에 있는 경우는 안전단 실시비용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 수수료와 구분해서 징수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의미가 이겁니다. 관리비가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죠. 정식 관리비가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말은 안전단 실시비용. 안전단 실시비용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장기선 충당금. 그죠? 장기선 충당금하고 안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안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인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하고 구분한단 말이죠. 수선유지비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는 관리비니까 얘네들하고 구분된단 말이죠. 같은 용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번은 맞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냥 막 점수를 그냥 준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4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쉬운 거 나왔네. 이것이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도 많이 나왔죠. 이거
14번입니다. 공공택 특별법상 공공택 사업자는 공공임대택을 5년 이상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 의무연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내용이 좀 맞지 않은 것은 이제 연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거기 누가 새로 등장했냐면 통합공공임대택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새로 집어넣습니다. 통합공공임대택 보겠습니다. 연금임대 50년 맞죠? 통합공고 새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얼마일까요? 30년입니다. 통합공공임대택도 새로 등장했는데 30년이다. 국민임대 이게 틀렸네요. 국민임대는 옛날부터 있었죠. 몇 년이죠? 30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번째 장기전세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20년입니다. 장기전세 20년입니다. 답은 3번이고 기타 공공임대택 중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 정해서 신고한 택은 10년. 요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요게 또 주가시도 나오죠. 최근에 주가시도 여기 나왔습니다. 주가시 작년도 주가시 나왔던가?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오죠. 항상 쉽게 나올 때 이거 나옵니다. 14번 답은 그래서 3번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고 15번 어렵습니다. 이런 건 이제 사실상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민간 임대택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가입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주택 소유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유자한테 교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됩니다. 이때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들어갈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안 들어간 게 뭐냐 그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중에서 아마 객관식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 어떤 것이 안 들어가냐 이건 할 수 없죠. 교재 봐야 되겠죠. 법좀 봐야 되겠죠. 보면은 거기 보면은 5번에 다른 건 다 들어있는데 보증보험 가입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가입점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보증보험 가입사항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 군수처한테 신고하는 정보에 속합니다. 이게 언제마다 하죠? 한번 여쭤봅시다. 매년 보고할까요? 매월 보고할까요? 분기마다 할까요? 분기마다 하는데 분기마다 하는 보고 내용에 속합니다. 즉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하죠.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시장, 군수, 고치한테 신고하는 내용에 속합니다. 5번은.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언제 신고한다? 분기마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 군수, 고치한테 신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스토리를 좀 아는 게 좋겠죠. 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청은 누구한테 보고 올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함정. 시도자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올립니다. 명칭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올린다. 거기까지 하면 대단한 실력이네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대답할 점은 67점을 확보했다 봐요. 어떡하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조문을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시도자를 격려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 대신 보고 대상은 누구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도자가 아닙니다. 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거기, 위스탁 계약서 내용. 계약기간. 당연히 그 임대관리업자하고 얼마간 계약기간을 할 것이고, 관리수수료.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위탁관리형만 수수료 줘요. 그 주인이. 왜냐면 자기 관리형은 자기가 세내서 다 이익 보고 자기가 세내서 임대료 받은 다음에 남은 거 원래 주인한테 약속하면 돈 보내주면 되잖아요. 수수료 안 받아요? 자기 관리형은 안 받습니다. 위탁 관리만 뭐다 현금 갈아주고 이사 갈 때 봐주고 수수료 받는 것이 자기 관리형은 자기가 주인 행사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 거기서 돈 남겨가지고 일부를 누구한테 보내준다? 원래 여기 소유자한테 얼마나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다음, 임대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해당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료를 갖다가 누구한테 주는 임대료까지 주의하세요. 이거 임대료. 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가입자는 수수료 안 받아요, 주인한테. 자기가 직접 임대해서 돈 벌어먹기 때문에 오히려 월 임대를 얼마씩 줘야 돼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줘야 됩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집이 9채 있으니까 제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가입자입니다. 제가 그걸 몽땅 인수합니다. 그 9채에 대해서 매월 2천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개 건물을 자기가 임대한단 말이죠. 보증금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가입자가 소유자한테 매월 보내준 겁니다. 2천만 원 보내줍니다. 세 번째,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 이건 뭐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가입자가 이제 임차인 정하고 임대보증금 받을 거 아닙니까? 임차인 정하고 임대보증금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은 15번에 법률관계가 이렇게 되죠. 전대차 계약관계가 되죠. 여기에서는 뭐라 표현했습니까? 소유자라고 표현했죠. 소유자. 원래 원주인을 소유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가입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형은 또 누구 구하냐면 임차인들을 구해요. 임차인들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갑자기 또 뭐가 나오면 전대보증금 나오죠. 이 임차인들이 누구하고 계약 맺었냐면 자기관리형 이 K라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가입자하고 같이 계약 맺었어요. 이 계약이 뭐냐면 전대차 계약이에요. 전대차. 그리고 민법 들어보면 그 얘하고 소유자하고 얘는 민법 들어보면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관리형 K는 소유자한테 월 얼마씩? 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돼요. 2천만 원. 월 2천만 원. 이렇게 월 보내주면 됩니다. 그 대신 소유자가 이 K한테는 윗작갈리 수수료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세 놔서 돈 벌어먹으니까. 이때 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들이 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주냐? 임차인이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누구한테 줄까요? 임차인들은 누구한테 돈을 준다? 보증금하고 월 임대를 누구한테 줄까요? K한테 줄까요? 소유자한테 줄까요? K한테 주죠. 그죠? K한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대보증금. 이걸 전대임대료. 그거 나오죠? 그렇게 표현하죠? 전대보증금. 전대료. 이거 전대료. 이 월 임대를 전대료로 표현합니다. 왜? 전대차 계약이니까. 전대료, 전대보증금. 요것도 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소유자가 궁금하잖아요. 당신 이 양반들한테 얼마 받고 월 얼마 받고 있어? 그때 비밀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알려줘야 돼. 위탁 계약서에다가 실은 내가 이렇게 받을 겁니다. 라고 해요. 그 대신 돈은 터치하지 마세요. 내 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려줘도 됐다. 보증금하고 전대료를 갖다가 알려줄 때 소유자한테, 원주인한테. 그 다음에 다번 보증보험 가입사항. 이건 여기서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죠. 보증보험 가입을 왜 할까요? 여기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만 왜 할까요? 이 자기관리형 맨날 강의할 때 있지만 자기관리형 이 K가 밤에 날라버렸어요. 도둑놈은 날라버렸다. 누구 손해보느냐? 임차인도 손해봐요. 월 임대료 손해볼까요? 안 볼까요? 손해 안 보죠. 임대료 내지 않는 거니까. 보증금 손해 보증금 날라버려요. 월 임대료는 원래 안 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내버리죠. 안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증금이 손해다. 보증금. 그래서 이 임차인들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민법 들어보면 전차인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갖다가 보증 가입하고 그다음에 소유자 원래 임차인, 원래 임대인, 소유자를 위해서는 월세 있죠. 월세 2천만 원. 몇 개월분으로 가입하죠? 몇 개월분 이상이죠? 3개월분 이상. 3개월분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입합니다. 다만 이것은 여기의 내용이 아니라 뭐다? 분기마다 보고하는 보고 내용이죠? 오케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갑시다. 도시 재정비 촉진하는 특별법원상 재정비 추진계획의 수립 결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고시된 때는 그 고시일에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및 동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을 본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촉진계획, 촉진법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세뇌된다는 뜻입니다. 맞고 2번
재정비 추진기구를 지정 고시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재정비 촉진기구가 수립되지 않으면 그 2년 된 날에 재정비 촉진기구 지령이 효력이 상실된다. 이게 작년 주관식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작년 이 법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주관식 2번에서 나왔어요.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우리 모의사 풀고 왔어요. 2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2번에 두 가지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첫째, 재정비 촉진지구 정 고시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맞죠?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수립이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수립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결정되지 아니하면, 수립 다음에 결정 단계가 있잖아요. 두 번째, 2년이 된 날이 아니라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되죠? 다음 날에 들어가죠. 다음 날. 그 2번 틀린 겁니다. 연장 가능하죠? 맞습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그러므로 2번이 틀렸네요. 요거 작년에 그대로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2년 할 때 2 집어넣는 거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요거 적는 거. 2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적는 것이 작년에 시험 문제 주관식 나왔습니다. 한 문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군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 촉진을 정할 때는 누가 직접 재정비 촉진을 수립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특광도가 지구를 직접 정했다. 계획도 직접 수립합니다. 근데 앞에 시군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이건 또 뭔 소린가? 시군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특광도가 직접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거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양시하고 수원시 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안양시하고 수원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특광도한테 어떻게 하냐면 결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안양시하고 수원시하고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보다가 야, 니네 맨날 쌈박질만 하냐? 내가 할게 하고 직접 해버립니다. 거기가 바로 3번입니다. 네 번째, 시장 등은 이게 가장 전형적인 오리지널 코스입니다. 이게 정식 코스입니다. 시장, 군수청은 일정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 추진을 수립해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을 시행한다. 이게 가장 오리지널 코스죠. 맞고. 다섯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비 촉진지구가 둘 이상 신고에 걸쳤다. 이때는 관할 시장, 군수청장이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근데 이게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해버린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답은 2번 틀렸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17번 갑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지법상의 규정이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은 도시 주거 환경 기본 계획을 도시별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기본이죠. 꼭 아셔야 됩니다. 맞고. 이거 많이 나온 지문이고.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즉 가르쳐본 방식하고 환지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맞고. 재개발은 가르쳐본 환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 재건축은 가르쳐본 방법이 없습니다. 재건축 오직 하나, 환지 방법 없어요. 오직 가르쳐본 방법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서 주택, 부대시설, 공시설, 오피스텔, 재건축에만 관리처분할 때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재건축에만 관리처분할 때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맞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방침입니다. 위에 1번은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지만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일정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는데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섯 번째, 5번이 틀렸네요. 쉽게 줬습니다. 5번은 맞아야 되겠죠?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누가 수립했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했으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냐? 아까 10년 단위로 수립했죠? 이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냐? 거의 다 우리가 법적인 마인드가 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되게 많죠? 그래서 5년마다입니다. 5년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17번은 말이죠. 쉬운 문제에 속한다. 이런 거 틀리면 4점이 안 나옵니다. 쉬운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오케이? 18번 갑시다. 수학교본법상 규정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소방청장은 좀 어려운 표현이 약간 어렵습니다만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입학한 사람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시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10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5년마다입니다.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교법에 나옵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소방교법 앞부분에 나오죠. 용어 다음에 나오게 됐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갑시다. 2번. 소방본부장. 답은 1번이고 2번. 소방본부장이란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방청장, 소방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의무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해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관계인은 소방대 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혼자만 더하면 안 되죠? 혼자만 더하면 안 됩니다. 관계인이란 누굽니까? 관계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소유자, 관리자, 점자죠. 소유자, 관리자, 점자는 불이 났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혼자 살겠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참고로 이때 이 규정을 안 지키면 벌금 먹죠. 관계인이 얼마 이하의 벌금 먹냐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먹습니다. 이거 안 하면 4번 같은 조치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됩니다. 5번도 굉장히 특이하게 잘 나오죠. 5번도 잘 나옵니다. 뭐냐 하니까 소화전. 일반적으로 소화용수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도의사가 관리하죠. 시도의사가 관리하죠. 그런데 이거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은 이때는 일반수소사업자입니다. 시도의사가 아니라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은 일반수소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수도법 45조에 따라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소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된다. 그대로 맞습니다. 일반 수도사업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시도의사가 아닙니다. 자, 19번 할까요? 19번.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 중 화재 예방 수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률상 피난 구조 설비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아주 전통적인 문제죠. 그래도 약간 쉬운 문제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문제고 쉬운 문제에 속하는 편입니다. 자, 피난 구조 설비와 가장 관련 적은 거. 피난 구조 설비가 아닌 게 뭐냐 그 뜻이죠. 1번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요거는 뭐냐면 경보 설비에 속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경보 설비. 답은 1번. 나머지 공기호흡기, 피난 사다리, 피난 유도선, 유도등 등은 피난 구조 설비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스 누설 경보기는 경보 설비에 속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되겠네요. 20번. 자, 20번까지 하고 우리가 잠시 쉬겠습니다. 2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란 특별법상의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째, 정밀 안전 점검은 요거.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답은 1번인데 항상 얘기하죠. 이걸 꼭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긴급 안전점검,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죠. 성능평가 이런 건 다 다른 것인데, 성능평가 이런 건 다른 것인데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은 다릅니다. 왜냐? 안전점검에 누가 들어가냐면 정기 안전점검이 들어있고, 또 하나 누가 들어있냐면 정밀 안전점검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밀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은 다른 겁니다. 족보가 다릅니다. 정밀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에 속하는 것이고, 정밀 안전진단은 따로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정밀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개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수출하기 위해서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말한다. 이것은 정밀 안전 점검이 아니라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1번. 답은 1번이고, 자, 2번 봅시다. 관리시에는 안전 점검하고 긴급 안전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건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요거는 1종 안 가릅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필요할 때 할 때는 제1종 시설, 2종 시설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즉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일 때 제2종일까요? 16층 이상일 때 제2종인데, 그것도 지진 나거나 화재 나면 정밀 안전 실시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요할 때는 것이고, 정기적인 정밀 안전단은 제1종만 합니다. 정기적인 정밀 안전단은 제1종만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공동택은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단을 하지 않습니다. 3번 갑시다. 한번.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일부터 10년이 지나면 1년 내에 실시한다. 10년이 지난 때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일부터 10년이 지나면 1년 내에 실시합니다. 1년 내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6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 4년마다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6년마다, 5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별표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16종 이상인 공동택은 제2종 시설물이다. 공동택은 16층 이상일 때 2종 시설물인데 30층도 2종이고 40층도 2종이에요. 그러니까 공동택은 층수가 16층 이상이라도 아무리 높아도 다 2종이에요. 2종.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단을 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건축물은 2종은 뭘까요? 자, 일반 건축물 2종.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건축물 2종. 1종이 나왔구나. 일반 건축물, 자, 1종, 제1종, 제2종. 기억합시다. 자, 제1종은 21층 이상이죠. 그 다음에 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2종은 1종이 아닌 경우로서 몇 층 이상? 10층 이상이죠. 근데 여긴 뭐가 또 들어있다? 여기는 3만 들어있죠? 3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들어있습니다. 3만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공동택은 2종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들어있지? 요거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공동택은 면적은 안 따져요. 면적 없어요. 그냥 층수만 따져요. 2종이 16층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공동택의 정기 안전점검은 공동택관리법상 33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택에 대해서 법 3사조 같은 법 공동택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택에 보면 공동택의 정기안전점검 요겁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택의 정기안전점검은 여기서 하지 않고 이 정기안전점검은 공동택 관리법에서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럼 공동택 관리법 가보면은 거기도 반기마다 되어 있어요. 반기마다 하도 되어 있는데 특별히 과로는 뭔 소리냐? 사각지대 의무관리가 아닌가? 소규모 사각지대는 관리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주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그것도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2강을 끝내고 쉬었다가 21분부터는 제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